구화에서는 또 다른 큰 이슈가 생길 것 같은데요. 바로 명은원의 또 다른 여우짓이 시작되는 것이죠. 방송국에서는 율제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팀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예고편에 보면 그동안 모든 일을 후배들에게 미루기만 했던 명은원이 메인에 등장하죠. 또다시 촬영팀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영상에는 서정민과 명은원의 인터뷰 장면도 나오는데요. 서정민은 명은원 실체를 알기에 정말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원 논문을 가로챈 사실까지 알기에 더 싫은 것이죠. 어쩌면 이 촬영이 명은원 실체를 벗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의 본성은 숨길래야 숨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명은원을 비롯해 선배들에 대한 1년차들의 불만이 쏟아지는데요. 사비는 자기 일은 다 빼먹으면서 자신만 들들 볶는다며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영은 차라리 그게 낫다며 명은원은 자료도 보지 않고 다시 한다며 불만을 쏟아내죠. 예고편에서는 새로운 산모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공기선과 명은원을 알고 있는 환자로 보입니다. 환자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만난 게 운명 같아서요 라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이후 이어진 장면에서는 명은원이 이영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죠. 무병장수하려면 자연분만 하랬다면서 자연분만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사주를 보고 와서 말하는 듯한 장면인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쩌면 명은원이 지시한 자연분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모들 중에서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는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명은원이 환자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키다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후에 문제가 되자 이 모든 일을 오이영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에 이영은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자신은 준비했다고 항의하죠. 그러나 명은원은 내가 언제 그렇게 지시를 했냐며 발뺌을 합니다. 이미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한 차례 있었죠. 이 과정에서 명은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전공의 1년차 따위가 어디서 감히 따지고 드냐며 이영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선배가 까라면 까야지 너까짓 게 뭘 한다고 까부냐며 소리치는 것이죠. 이영 또한 여기서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선배지만 후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산모가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응급으로 오더를 내려서 자신만 곤란했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명은원은 그건 실수였다고 말하죠. 게다가 지난번 도원 선배 논문도 가로채지 않았냐며 그러한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이에 더욱 분노한 명은원은 너가 이따위로 하고 율제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냐며 한껏 소리치죠. 내가 반드시 너를 잘라버릴 거라며 마음껏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카메라가 다잡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율제병원 일상이 방송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시청하던 율제병원 의사들은 기겁합니다. 바로 다른 내용을 다 뒤덮을 정도로 명은원의 빌런짓이 메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영상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명은원 선생 전공의 논문 가로채기 진실인가? 자신의 잘못된 지시를 전공의한테 뒤집어 씌우는 율제의 펠로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뽑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여 결국 뉴스에 도배되기 시작하는데요.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율제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율제는 기자회견을 열게 될 텐데요. 자체 내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진상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에 도원과 이영 또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결정타로 서정민 교수까지 참석하게 될 텐데요.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두고 보고 있었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상조사단에 의해 명은원이 그동안 후배들에게 해온 짓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명은원은 공개적으로 후배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서정민 교수는 너 같은 펠로우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차라리 도원이를 키우겠다고 말이죠. 앞으로 2번 다시 자신 수술에 들어올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민은 이미 한번 명은원에게 경고를 줬었는데요. 명은원이 당직일 당시 응급산모가 발생했죠. 그럼에도 오이영의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서정민 교수는 황당해했죠. 어디 있었냐는 서정민 질문에 수술이 있었다는 거짓말까지 이어갔는데요. 이에 분노한 서정민은 2번 다시 자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자리를 떠나버렸죠.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그의 빌런 짓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명은원은 잔꾀만 부리다 불명예스럽게 율제를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화에서는 사비가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사비는 그토록 자주 드나들던 수술실임에도 막상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몹시 두려워하죠. 이외에도 남경 엄마도 율제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남경이 신경 쓰일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을 했죠. 동기가 좋다는 것이 이런 건가 봅니다. 8화에서는 동기들이 사비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이제 정말 찐동기가 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이영은 함동호의 플러팅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에게 밥 먹자고 하는 동호로 인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친구 얘기인 척 동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요. 제 일은 절대 안 된다며 그건 사귀자는 뜻이라고 말하죠. 이에 반해 남경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황당해하는데요. 서로 고생했으니 밥 한번 먹자는 것인데 너무 오버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사귀자고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영은 부담스러움을 가득 안고 동호와 약속한 식사 자리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장소에 또 한 번 놀라죠. 예약한 장소가 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걱정했던 자신이 오히려 민망해지는데요. 알고 보니 수술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너무나 걱정스러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구도원입니다. 이영이 핸드폰을 두고 약속 장소에 나간 것인데요. 도원은 그가 동호를 만나러 간 사실에 심하게 불안을 느끼죠. 결국 이영을 기다리느라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영에게는 폰을 찾으면 자신한테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2사람은 함께 퇴근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도원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요. 무언가 알 수 없는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죠.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3사람이 만났었는데요. 동호는 이영과 할 말이 있다며 먼저 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엘베문을 닫는 순간 2사람이 약속 장소를 잡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도원은 자신도 모르게 엘베문을 다시 열어버리죠. 이영을 바라보는 도원 입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듯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국 한마디도 못한 채 문은 닫히고 맙니다. 이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동호에게 넘어갈까 불안한 도원이죠. 동호가 확실한 자극제가 된 듯한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깨트리지 않던 도원의 루틴을 깨버렸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병원을 가던 도원이 이영과 함께 출근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이영은 무슨 일이냐며 그도 당황해하죠. 도원은 늦잠을 잤다 말하지만 실은 이영과 카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전 병원에서는 왜 그만뒀냐, 보증금은 어떻게 했냐, 마통은 얼마나 많냐 등등을 물어보죠. 평소 무심하던 도원이 관심을 보이자 이영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냐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영이 빚을 많이 갚았는데요.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빚에서 이제 2,900 남은 상황인데요. 도원도 잘했다며 칭찬하죠. 9화에서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마 이 기회도 못 잡고 그냥 넘어간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언니와 형부가 드디어 3박 4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즉, 이 집에 3일 동안 두 사람만 남게 되죠. 드디어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반드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도원이 목걸이를 준비해 이영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이영, 나 이제부터 너 사돈처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텐데요. 너는 이제 사돈처녀가 아니라 내 여자친구라고 말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도원이 이영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도 이영을 정말 안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첫 키스와 함께 첫 포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